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꼭 금융위기가 오냐?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음모론, 일본 쪽 음모론이죠. 그냥 코쟁이 새끼들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바젤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전부 다 이제 쥐어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바젤 1이 이제 적용 때 얘기입니다. 그럼 바젤 2가 적용 때 뭐라고 하죠? 야, 이씨, 잘못된 바젤의 적용 때문에 이번에 서프라임으로 다 함께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저게 규제는 규제거든요. 바젤 3는 어떨 것이냐, 겁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또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 좀 사고가 터져가지고 바젤 1, 2 때처럼 또 좀 집값 하락에 직접 영향을 준다던가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젤 3에 안타깝게도 실험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죠? 이번에 브렉시트 때입니다. 브렉시트 때죠. 브렉시트 때 바젤 3의 이제 그 뭐랄까요, 내구력 효과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젤 3는 당장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 갖고 완벽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부터 이게 조금씩 규제를 갖다 강화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을 더 늘린다던가 완충 자본이라 갖고 뭔가 충격이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자기 자본을 쌓아두게 한 거죠. 그 충격 중에 지금까지 근래 발생한 충격 중에 제일 큰 거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였는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임 때 없어진 주식 가치만큼이 갑자기 확 사라졌습니다. 그때 포스팅 올렸었죠. 야, 한국 주식 진짜 싸다. 돈을 벌 가능성이 뭐 90%다. 막 이렇게 써갖고 올렸었는데 그때 한참 집 팔고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고민했었죠.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걸 어쩌지 하고 아쉽다 했는데 결국에는 에휴, 설마 그래도 그 위험한 주식 사고 망하면 안 되지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뭐랄까요, 브렉시트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앨런 의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세대는 다시 금융위기를 겪기 어려울 것이다, 안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제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충격 실험이 한번 지나갔구나. 영국 사람들도 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봐라, 바젤 3에 대한 적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많이 안전해졌다. 옛날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옛날에도 뭐 충격에 대한 좀 안전은 있었는데 지금 더 강해진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이제 단기 후순위 채무하고 티어 3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바젤 2를 보시면 티어 1, 2,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가 기본 자본, 그 바젤 2 때 얘기입니다. 기본 자본, 두 번째가 보완 자본, 세 번째가 단기 후순위 채무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써놓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저게 다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주 빼놓고 돈을 이제 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있어갖고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충격 흡수해주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은 그 돈을 못 빼가도록 바꾼 게 바젤 3입니다. 자기 자본 이제 역할이 더 강해지도록.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은 보통주 잉여자금 해갖고 바젤 2에는 기본 자본의 영업권 등 그리고 보통주 잉여자금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나눠져 갖고 4.5%를 갖다 보통주 자본이라는 거로,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갖다 만들라는 얘기죠. 아니면 영구채를 해갖고 돈을 끌든다든가 해갖고 돈 못 빼가게 확 잡아두는 겁니다. 4.5%를.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기본 자본하고 자본하고 보완 자본이나 좀 똑같이 가고 이렇게 8%를 해놓은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자본을 더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본 보전 완충 자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뭐 GBIS, SIB 추가 자본 해가지고 다 무슨 얘기냐? 더욱더 많이 니네가 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충격 왔을 때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뭐 죽는 단해가 아니고 더 충격을 쉽게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은행이 자기 자본을 쌓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몇 번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바젤 3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망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옛날보다 훨씬 더 은행들이 자본이 이제 튼튼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뭘 어쩌란 얘기냐? IMF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기는 은행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안 무너지면 뭐죠? 기회일 뿐인 겁니다. 바젤 3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분명히 위험 발생하겠죠, 언젠가. 그러나 완충 자본을 많이 쌓았고 그에 대한 대응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복을 좀 늦더라도 옛날처럼 진짜 뭐 IMF라던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던가 이런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갈 정도로 은행이 옛날보다 훨씬 튼튼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위기가 진짜 재앙이 아니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옛날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바젤 3는 기회입니다. 뭐 지금 뭐 보통주 자본, 기타 자본, 보완 자본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옛날보다 더 충격이 강해졌고 은행들이 더 많은 기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서프라임 모기자금 멀어졌고 반등만 가까워졌다 정도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본다고 해서 저희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본다면 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은행에서도 은행 직원들도 잘 몰라요. 은행 직원들은 뭐죠? 은행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 전 파트가 있습니다. 그 바젤 3 준비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직원들만 바젤 3 공부하고 남은 신경을 안 써요. 왜? 우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이거 뭐 금융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FSB. 뭐냐면 이제 바젤 이제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인가 해갖고 금융 안전 기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영국에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전 세계에 금융 상태 안전한가에 대해 자료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전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그게 법정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매 분기마다 나오나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몇 번 이제 트루카피님 지원으로 받아가지고 글을 올렸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금융안전 보고서를 한번 설명하는 이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래 말하니까 목이 아프긴 아프네요. 벌써 몇 시간입니까? 한 3시간은 말한 것 같네요. 말 잘하죠? 계속 말해요. 하여튼 이제 G20 정상회의 때 한국에 이제 바젤스 얘기할 때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한국에 G20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딴 나라 정상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FSA 금융안전 포럼이었던 게 금융안전위원회로 더 신기하죠. 한국하고 되게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뭐 작품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겠죠. G20 회의 또 기억나시죠? 뭐 G 그림 그려하고 난리 났던 그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좀 하자고 사람들을 많이 설득했던 거예요. 한국 와갖고 사인 좀 하시라고. 또다시 그 난리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분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바젤이 드디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은 이미 되고 있었고 순차적으로 이번에 전면 적용까지 내년까지 하고 전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뭐 나머지 거 보면 좋은데 본다고 알기도 뭐 하고 알아서 또 뭐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옛날보다 훨씬 더 기회에 가까워졌다 정도로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보다 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옛날보다 더욱더 높은 뭐랄까 맷집을 은행이 갖게 됐다. 그러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는 적당한 시점에 쌀 때 하면은 IMF나 서프라임 오는 건 아니니까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봐봐야 별 의미가 없다. 봐서 뭐 어쩔 거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 정도가 중요하겠죠. 요거 보시죠. 바젤 3의 단계적 이행 일정입니다. 13년에 저희가 사인을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갖고 사인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2013년에 뭐 보통주 자본을 갖다가 3.5%